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엔클이 기분 좋게 두 경기를 모두 챙겨갔는데요. 하지만 BJ 리테일 CU에서도 비장의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주장이 아직 출전을 안 했고 네. 그리고 이창석 선수가 지금 뭐 2, 3지명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고대국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허영호 선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직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고대국과 함께 속기대국 두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동훈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국, 그리고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시죠. 허영호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장고대국. 아까 스코어가 58대 42. 뭐 이 정도로 허영호 선수가 좀 앞서고 있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였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허영호 선수가 뭐 어디가 되었던 돌들을 좀 타개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태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4지명과 1지명의 대결이지만 하지만 KB리그 성적은 5승 4패로 동일해요. 정말 끈질기기로 소문난 그런 선수들 간의 대결이죠. 하지만 최근에 약간씩은 변하긴 했어요. 네, 아까 KB리그 익스프레스에서 보니까 이태현 선수를 끈끈이 대마왕이라고 소개를 하던데요. 네. 자,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과연 이창석 선수가 오늘도 이를 낼 것인지 사실 이영구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팀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상황이었으면은 네.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겨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냥 자신의 바둑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KB리그를 통해서 올해 이창석 선수 몇 경기를 선보였는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일단 이 선수가 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침착한 선수였고, 그러니까 상대가 좀 제풀에 지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막상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포인트를 잃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창석 선수 바둑 보면은 뭐 많이 크게 이긴 판이었고 다 이제 미세하게 100으로 뭐 덤에 걸리던지 이런 식으로 승리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오늘 경기는 아마도 이제 이영구 선수가 또 흑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고 이창석 선수는 계속해서 좀 단단하게 수비적으로 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겠네요. 이제 와서는 이창석 선수가 오더에 없으면 어색할 것 같아요. 뭐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를 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정 선수가 워낙 바빠서 최정 선수 대타로 좀 나온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최정 선수가 안 바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진시영 선수가 지금 제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창석 선수를 계속 믿고 쓰고 싶죠. 최근에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더 많이 나오는 우상기 정석 형태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네요. 지금까지의 수수는 뭐 그렇게 그냥 선택 사항일 뿐이지 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선택 사항에서 시간을 사용하려면 뭐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좀 빠르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선수가 그 공식 대결은 없어요. 공식 대결은 없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들은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입단 전에 이영구 선수한테 좀 몇 판 지도기를 배웠다고 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입단권에 있는 그 영생들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입단대 바로 직전에 네. 프로들과의 뭐 번기 승부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당시 이창석 선수가 이영구 선수를, 이창석 영구생이죠. 그때 당시는 3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분명히 모르기는 몰라도 자신감이 있을 거다라고 친한 기사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지도기는 사실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연구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담스러운 승부인데요. 근데 뭐 입단권에 있는 영생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네. 프로들도 이런 게 뭐 처음 있는 일이나 거의 없는 일이 아니라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는 걸 그렇게 사실 이상하게 여기진 않아요. 뭐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입단 대회를 앞둔 뭐 하나의 쪽집게 가에 갇힌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저 입단 전에 이제 뭐 물론 도장 문화는 호장의 문화였지만 이제 조한승, 그때 조한승 뭐 사범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몇 판을 이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네. 그러고 이제 나서 조금 지나서 운 좋게 입단을 했더니 스승의 날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물이 없냐고. 자, 지금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는 시간을 좀 쓰는군요. 네. 무난하게 본다면 역시 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서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약간 비껴갔어요. 어차피 이영구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어차피 백이 지금 네.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중복이지 않냐,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중복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래도 백 입장에서도 선수로 처리하고 먼저 좌상기 쪽을 둘 수 있다면은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쪽이 조금 장고를 하면은 덩달아서 이제 반대쪽도 조금 장고를 할 때가 많아요. 뭔가 장고를 한 이후에 두면은 네. 뭘 노리고 있지? 그러니까 상대의 의중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속기로 뒀다면은 쉽게 그냥 속기로 둘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속기로 밀어갈 수도 있는데, 또 생각을 좀 하고 두니까 상대의 뜻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반대쪽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냥 가네요. 이창석 선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중복이어서 굳이 둘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백이 만약에 그냥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붙이고 한 칸 띄었다 이렇게 보면 흑이 여기로 한 칸 뜰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다가가고 이 부분을 둬서 상변에 이제 모양을 차지하면서 백도를 압박해야지, 이 상황에서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다가오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백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날일자 한 수 자체를 좀 이상한 수로 만들겠다. 일리 있는 작전이에요.
네,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 랭킹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것도 이창석 선수 많이 끌어올린 랭킹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네. 앞으로 내려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페이스입니다. 계속 KB리그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다면 랭킹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테고요. 두 선수 공식 대국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드디어 100승을 달성을 했죠. 근데 딱 저렇게 깔끔하죠. 100승 50패. 자, 이창석 선수는 뭐 아직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흑번이 좋군요. 이창석 선수는 사실 KB 리그가 저 정도 많이 둔 거예요. KB 리그 선수로 뽑힌 적이 없는데 16판을 네. 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올해도 벌써 8번째예요. 작년에도 많이 뒀었고요. 네, 올해 5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이창석 선수, 퓨처스 일지명 선수입니다. 이영구 선수는 6승 3패. 이창석 선수의 5승 2패가 더 빛나는 이유는 상대했던 선수들이 또 대단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창석 선수가 퓨처스 리그보다도 바둑리그, KB 바둑리그 성적이 더 좋네요. 그런가요? 네, 퓨처스 리그는 지금 5승 4패인데 네. 바둑리그는 지금 5승 2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관심과 좀 집중을 받았을 때 더 힘을 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유독 TV 대국, 이 스튜디오 대국에서 잘 두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퓨처스 리그 선수가 이제 그 주에 오더를 받잖아요. 네. 오더를 받는데 내가 이제 KB 바둑리그에 출전한다 그랬을 시에는 확실히 그 바둑을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온 힘을 그쪽으로 더 쏟아 부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가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뭐 바둑리그를 대타로 나왔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막상 퓨처스 리그 성적은 그냥 뭐 5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이창석 선수의 생각은 역시 여길 늘면은 한 칸 뛰어 나와서 좌상기 쪽도 지켰고 우상 쪽도 안정돼 있고 흑의 돌도 물론 공격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가르고 나왔으니까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백이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예 손을 돌리네요. 만약에 둔다면은 늘고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길 씌워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편이 더 좋습니다.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흑이 두지 않았으니까 백도 손을 돌리나요? 백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호구를 치는 것 자체가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한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흑이 손을 돌렸기 때문에 백도 그래 뭐 나도 갈라쳐서 양쪽 흑이 다가오는 곳에 반대쪽으로 벌리면서 두자.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조금 기세로 본다면 상변 쪽을 두고 싶고
그냥 어차피 상변 쪽은 흙이 먼저 둬도 그렇게까지 뭐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상변을 제외하고는 우변 쪽 갈라침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을 꽤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제가 한번 홍대에 있는 연구실을 프로기사 연구실을 가서 같이 연구회를 하는데 네. 좀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이창석 선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창석 선수가 한마디 하면은 주위 이제 동료 기사들이 역시 핫한 기사는 뭐 보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짓궂게 갈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린 선수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게 네. 한 4, 5개월 전에 두었던 바둑의 포석을 이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바둑은 너무 오래됐잖아 뭐 이렇게 대답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뭐 요즘 입단하는 선수들은 예전 입단 전과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장에서 이제 공부를 뭐 입단을 했어도 도장에서 하던 그대로 도장에서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연구실이나 다른 곳에서 기사들끼리 모여서 하더라도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크게 본다면 뭐 우변 갈라침 아니면 상변 두텁게 한 수 두어 놓는 것, 네.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 그 비교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까 싶어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걸까요? 애매하게 뒀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 안 아까운가요? 너무 아깝죠, 사실. 네. 들어가는 걸 아예 그냥 노리지 않겠다. 서둘러서 이 교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변 쪽을 갈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네. 흙이 결국 두다가 흙은 상변 쪽을 둘 때 여기를 늘어서 한 칸찌는 진행으로 둘 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막던 두 칸을 해서 막던 중앙 쪽으로 막을 확률이 높거든요. 흙이 둔다면. 근데 이래 그랬을 시에 이 교환은 삭감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갈 걸 노릴 거면은 대학수인데 네. 그냥 우변 쪽을 둬서 흙으로 하여금 상변 쪽, 중앙 쪽으로 두 개 만들었을 시에는 그때 두면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쪽으로 아예 크게 그냥 둬서 네.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가 있는 게 득이란 얘기군요. 근데 뜻은 그 뜻인데 네. 저 교환 자체는 참 어지간해서는 두기 싫은 교환이에요. 흙은 그냥 받아두는 게 보통이죠? 그쵸. 여기는 물론 뭐 너무 상대 의도가 딱 받아주는 거는 상대 의도기 때문에 실전 심리상으로 볼 때는 반발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만 주더라도 네. 이 교환 자체는 저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백쪽이 조금 더 아쉽게 그냥 진행시킨 게 아닌가. 보통은 지금처럼 두기보다는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싶을 때는 여길 둔 다음에 안 두면 차라리 그냥 깊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통은 두거든요.
역시 이제 우변 네. 쪽 두죠. 그러니까 중앙 쪽이 흙의 모양을 키워갔을 때 적용하는 득이 된다. 이창석 선수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창석 선수는 항상 뭐 이렇게 무리하는 수는 거의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네. 거겠죠. 그건 이영구 선수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두 선수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네. 이영구 선수가 훨씬 더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걸로 보면은 당연히 비슷한데 이제 네. 이영구 선수는 선택의 순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는 수들을 많이 두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 쪽은 어떻게 보면 뭐 돌이 하나 없는 듯하게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서로 지금 이 바둑에서는 큰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두질 않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이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역시나 언제나 도도 한 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곳 아니면은 여기를 여섯,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여덟, 아홉. 이제는 조금 붙여서 중앙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수법도 원래 연결 동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붙여서 수를 내자고 하는 수가 있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아기에서 사는 거는 성공을 해도 네. 우변 쪽이 가 있습니다. 여기 두 점이 너무 얇아지잖아요. 이곳을 선택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가장 무난한 것은 다섯, 이곳을 여섯, 붙이면서 두는 게 일곱, 무난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마지막 어깨에 짚어서 하변 쪽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견제를 하겠다. 하나, 뭐 이런 정도로 둬서 넷, 확실한 연결은 아니더라도 어설프게라도 연결의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흑의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둬요. 막으면은 여길 붙여서 이 밀어주는 교환을 하지 않고 돌의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러고 치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흑이 이 붙여진 것과 백이 치받아진 것, 이 두 개의 교환은 흑이 확실히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백의 입장에서 그게 싫을 때는 가만히 여기를 이어서 두는데 하나,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넷, 다섯, 흑이 여섯, 붙여놓은 만큼 일곱, 하변 쪽 여덟, 실리로 이득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사이 스코어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영구 선수 쪽이군요. 좌변 쪽 저 삭감을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원인을 찾을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거기 말고는 뭐 딱히 아홉,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흑의 돌은 오히려 다섯, 중앙 쪽에서 일곱, 오락률이 여덟, 있어 보여요. 아홉, 그러니까 이 돌을 뭔가 자연스럽게 포위하듯이 네.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일단 흐름은 흑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여기를 어깨 짚은 수도 결과적으로 이 어깨 짚은 수를 그냥 버리려면은 어깨 짚은 이유가 전혀 없고, 혹시라도 밀고 나가는 순간에는 점점 더 셋, 그냥 자연사가 될 수가 다섯,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이라도 하변 쪽을 계속 움직여서 이 한 점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 하변은 그래도 흑이 중앙 쪽에서 뭐 씌운다고 해도 아직은 탈출 구멍이 남아 있고, 분명히 다가온다면 여기서 다가올 텐데 네. 집으로만 본다면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큰 집은 아니거든요. 여기를 붙이고 늘어서 일단은 이 한 점을 그냥 버리기만 크니까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셋, 넷, 그렇게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저쪽 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또 맛을 조금 없애는 수 아닌가요? 이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막으면 이 부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막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진행되는 수순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한 칸 뛰는 건데, 네. 우화 쪽으로만 보면은 원래 있는 수법이에요. 있는 수법인데 문제가 다섯, 글쎄요. 여섯, 중앙을 먼저 이런 곳으로 왔을 때 여덟,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뭐 우선순위는 계속 좌변 쪽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넷, 다섯, BJ 브리텔 CU와 SK 앵크린의 경기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 자, 우화 처리 과정이었는데요. 흑이 그냥 받아주지 않았네요. 하나 치받아 놓고 네. 늘겠다. 좀 더 좀 확실하게 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 30초. 하나,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은 한 칸을 뛰어서 많이 두는데 한 칸을 뛰면은 이제 붙여서 네. 이 부분의 약점을 노리겠다. 좀 노골적으로 지금 뒀어요. 그러면 다르게 지켜야 되나요? 백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길 둬도 시중이 아예 그냥 중앙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군요. 이곳을 두면은 30초. 하나, 둘, 셋. 만약에 우아기를 차지하면은 네. 단수 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중앙 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젖히면은 일단은 뭐 여기는 안 들 수가 없고, 하나, 이때 젖히면 셋, 넷, 다섯, 별로 여섯, 다른 수가 일곱, 없네요. 일단 늘고. 여덟, 아홉. 축은 불리하거든요. 지금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는 거는 백이 나갔을 경우에 축이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축이네요 지금 여섯, 절묘하게.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선수로 정리를 해놓고 네. 다른 곳을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글쎄요, 이거는 선수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게, 이게 끊으면은 흙이 다음 수가 없거든요. 이 한 점을 거의 바로 버려야 돼서. 단수 쳐도 늘면은 잡는 것과 끊는 게 맞보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아래로 쳐도 나가면은 이 돌이 잡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게 다 싫다면은 잡을 때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래도 끊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씌우고 이렇게 막 젖혀가서 자충처럼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모양을 크게 만드는 거는 일리가 있지만, 그냥 선수로 정리하고 중앙 쪽을 두는 것보다 나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일단 이 간격이 오늘 계속해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여기 처음 두 칸 둘 때도 날일자를 둬서 뭔가 중복을 만들려고 하고, 네. 여기도 지금 3립 1잔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적으로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상대 돌을 중복으로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이제 모양을 좀 돌봐야 될 텐데요. 저는 계속해서 일단 여기 붙이는 게 네. 일감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안 두고 있네요. 30초. 하나, 하변 쪽을 움직이는 건 넷, 다섯, 여섯, 부담이 너무 돼요. 그러니까 하변 타게 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역시 드디어 갔네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돌이 오면 올수록 네. 여기가 지금 넓어지거든요. 스코어가 실시간 스코어가 뒤집혔네요. 우하에서 달라진 거밖에 없거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실시간 스코어 내면 저는 딱 반대로 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흙으로 53. 네. 네. 그러니까 뭐 52나 그러니까 약간 그냥 굳이 잡으라면 흙을 잡는다 정도. 네.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검토실에서는 그렇다면은 여기 진행이 흙이 후수를 뽑은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초. 아홉, 하나,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 백이 둔 곳은 너무나도 처음부터 두고 싶었던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점점 상변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나면은 하나, 여기를 이제 와서 뭐 늘어도 별거 없고, 백이 둔다고 해도 뭐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네요. 막으면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찜찜하잖아요. 나중에 단수 치고 이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곳으로 둬서 네. 끊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해두는 네. 거군요. 둘, 셋, 하나, 넷, 둘,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열. 일곱, 이걸 둬서 남았습니다. 막는 건지 느는 건지, 네. 늘면은 부분적으로 집으로 이득이니까 그러고 이제 중앙 쪽으로 눈목자나 한 칸 정도로 나가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길 두고 끊어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받으면 치중을 둬서 넘어가는 걸 노릴 수 있고, 단수 치고 그냥 잡는 거는 네. 끊겨서 이 한 점이 잡히니까요. 여길 두는 것은 이것도 역시 둘, 셋, 단수 치고 다섯, 뭐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이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시간 연장책 겸 선수 활용.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인 뭐 중앙을 계속 둬야 되나요?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나요? 흑 입장에서는 일단 뭐 여기까지는 하나 해놓고 네. 좌변 쪽부터 중앙으로 나온 돌을 계속 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하변 쪽을 이런데 이제 하나 둬서 마지막 하나,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는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이런 네. 수가 하나, 일단은 가장 무난할 것 같고 넷,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둔다면은 여섯, 뭐 이런 데를 둬서 여덟, 그냥 다섯, 너 안 두면 씌울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좀 대놓고 아홉. 위협 사격을 하고 모양을 키우는 이런 수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터운 자리로 가는군요. 네, 그 자리도 말 그대로 네. 아주 두터운 자리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끊고 느는 것이 이제 백이 언제든지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자충을 좀 이용해서 백이 눌러 가자고 하는 수법이 있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30초. 마지막 하지만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이 워낙 단단하게 살아나서 네. 흑이 아무리 돌이 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여덟, 아홉. 자, 여기서 물어보죠. 그래도 그냥 막는 게 낫나요? 일단은 막을 것 같긴 한데 백은 이제 30초. 하나, 뭔가 계속 이제 이래놓고 나중에 여기 붙여서 뭐 끊을 수 있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두겠죠. 네. 아홉. 그냥 바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상변 쪽 흑도를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 행마를 구한 이후에 하변에서부터 탈출하면서 중앙과 연결을 시도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뭐 백 입장에서도 한 번 뒀기 때문에 차단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0초. 여덟, 하나, 아홉. 둘, 셋. 처음에 흑이 날일자를 할 때까지만 해도 모양이 좋아 보였지만 네. 그래도 역시 이런 모양은 둘, 그 다음에 맛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백이 차단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나, 30초. 하나, 둘, 셋, 넷, 스코어는 계속해서 변동은 없고요. 일곱.
저 모보는 뭐 수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네. 어차피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차단은 됐는데 뭐 약간의 몸싸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큰 몸싸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백은 저곳을 차단한다고 해서 흑도를 뭐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럴 순 없고, 저 상변 쪽을 이제 압박하는 수들을 두면서 중앙 쪽의 선수로 한 두 번 정도, 여기 한 번은 거의 100% 선수가 될 테고, 이런 정도까지 이제 선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러고 이제 하변을 두겠다. 그런 생각이죠, 지금. 적을 끊는다고 흑을 공격하거나 뭐 백집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20초. 하나, 20초. 둘, 하나, 셋, 둘, 넷, 셋,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흑의 모양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두고 당장 젖히면은 막는 것이 아니라 백이 좀 반발할 수도 있지만, 이런데 먼저 두 칸 띄워놓고 나중에 젖히면은 뭐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둘, 셋, 뭐 이런 네. 자세라면은 흑도 자리 잡는 데 여섯, 있어서 일곱,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는 당장 뭐가 있어서 뒀다기보다는 좀 시간 연장책으로 보이네요. 백의 집들은 거의 좀 굳어진 느낌인데요. 이 바둑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중앙 쪽은 서로 별게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백이 먼저 한 칸 띄워서 나가면은 백도 곤말하고 보기는 어렵고, 흑도 지금 흑의 자세가 곤말하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변 쪽에 이 부분에서 다섯, 백이 얼마나 이제 흑을 지우면서 둘 수 있냐. 네. 하변 쪽에서 좀 승부의 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집을 보면은 백은 좌상기가 10집이 좀 두텁고 우상기가 한 10집, 좌기가 15집이 두터워요. 그러면은 35집이 두텁고 여기가 5집. 네. 그러니까 40집에서 45 사이, 한 43, 둘셋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흑은 여기가 셋, 20집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곳이 여섯, 10집, 일곱, 그리고 여덟, 이 부분이 15집. 흑집은 한 45집의 하변, 백집은 한 42, 셋 정도의 뭐 네. 백선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하변이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스코어는 지금 53대 47로 이제 검토실에서는 계속해서 10초. 꾸준히 네. 백이 조금이라도 백을 갖고 셋,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여섯, 하고 일곱, 있는데, 여덟,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네. 쓰라고 하면은 그냥 뭐 흑 52나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쓰면은. 백의 확정가보다는 흑의 발전성에 더 점수를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여기가 좀 별거 있다라고 보면 흑이 괜찮은 바둑이고, 네. 이곳이 백이 먼저 분명히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없다라고 보면 백이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단 검토실에서는 하변 쪽을 백이 먼저 오기 때문에 셋, 흑의 집이 그렇게 네. 나지 않을 것이다, 다섯,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어찌 되었던 지금 세 뭐 번 어느 쪽이 남았습니다. 조금 좋다고 해도 그 차이가 뭐 네. 많이 나는 바둑은 절대 아닙니다. 30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손은 상변 중앙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두 선수도 하변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그쵸. 어느 타이밍에 누가 먼저 손을 돌려서 하변 쪽을 제가 볼 땐 백이 결국 와야 될 것 같아요. 흑이 먼저 네. 오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는 아무리 봐도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른가요? 지금 두는 게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중앙쪽 두는 거는 넷, 확실하진 않거든요, 선수가. 일곱, 여덟, 아홉, 이창석 선수는 오히려 상변 쪽을 여길 막으면 치받아서 상변 쪽 실리를 차지하겠다. 여기 이 부분으로 막는 것은 30초. 일단은 하나, 둘, 여기가 확실치 않아지면은 다섯, 뭔가 돌이 좀 더 여섯, 얇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여덟, 하나, 아홉, 둘, 열. 셋, 두 번 남았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그냥 손을 빼고 싶은데요. 하변으로요? 네. 여섯, 여기는 뭐 흑이 여덟, 먼저 두더라도 딱히 좋은 네. 모양이 안 나올 것 같고 사실 백이 먼저 두더라도 결국 중앙 쪽 압박하는 정도지 이도를 뭐 잡을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흑도 그냥 계속 손 따라서 받아주는 것보다는 10초. 하나, 하변 쪽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일곱, 둘, 여덟, 셋, 아홉, 넷, 열. 다섯, 마지막 시간을 연이어서 사용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조일기입니다. 이창석 선수가 저렇게 대국 중에 목을 푸는 거는 대국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중계 바둑이나 실제로 그렇죠. 대국을 해봤을 때도 그랬고 네. 저런 셋, 것이 좀 넷. 많이 있더라고요. 다섯, 여섯, 하나, 일곱, 둘,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어서 나가면 같이 뛰어 나가겠다. 아무래도 중앙에 돌이 있는 만큼 하변에 신경을 써주는 상황이 된다. 다섯, 두 번의 조일기를 사용하면서 이영구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요. 흑의 상변 쪽 돌이 공격 셋, 대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창석 선수는 계속해서 두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넷, 흑으로 하여금 다섯, 이렇게 교환을 해라. 그러면 중앙 쪽이 그만큼 두터워진다. 이 교환을 계속해서 지금 좀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요를 마지막 하나, 흑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어쨌든 그 간격 좀 보강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요. 이영호 선수 오히려 여기를 들여다봐서 있게 해주는 거는 너무 단단해지니까 네. 돌은 한번 후수지만 그래도 한번 웅크린 이후에 오히려 나중에 뭐 이런 걸 끼운다든지 이런 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끼울 수 있고 주,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 부분에서만 두더라도 넷, 일단 한 집도 없고 계속 끼우는 거 남아 있고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뭐 스코어는 일관성 있게 아직 변하고 있진 않습니다.
흑은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손해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상기 쪽 끊어서 하나, 여기 2점 둘, 잡는 거는 셋. 나중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것도 연결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런 부분 왔을 때 여기나 여기 왔을 때 흑은 한 번 정도는 더 받아줄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중앙도 좀 20초. 노려볼 수 있고 하나, 하변도 노려볼 수 있고 셋, 넷, 그런 다섯, 면에서 본다면 여섯, 흑이 일곱,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여덟, 같은데요. 네, 근데 확정가 면에서는 그래도 네. 백이 확실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정말 어려운 바둑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의 경우는 하변 쪽을 그냥 마지막. 일방적으로 살자고 하다가는 셋, 흑돌이 두터워지면은 중앙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럴 때 이런 데를 둬서 여덟, 아홉, 오히려 이제 흑의 돌을 두텁게 연결을 안 시키는 지금 이 수는 글쎄 여길 지키면 10초. 하나, 둘, 셋, 뭐 하변 쪽 이거를 그냥 버리면은 너무 크거든요. 일곱, 이러고 난 다음에 아홉, 살려 보겠다. 마지막 하나, 이제는 좀 부담되지 않나요? 조금 부담되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점 흑돌들이 하변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분위기로 봐서는 이 한 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해서 다섯, 조금 깎아놓고 하변 쪽으로 둬서 최대한대로 작게 버리는 그런 행마를 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드디어 스코어가 변했네요.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뭐 어찌 되었던 아직은 네. 여섯, 어려운 바둑이다. 이걸 여덟,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아홉, 이창석 선수의 생각은 이 한 점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수순들은. 그러니까 살릴 의지가 강했으면은 여덟, 이런 걸로 한 발 더 오던지 흑과 흑의 돌을 좀 가르고 둘 수도 있었는데 지금 수들은 중앙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정도 하나, 정리를 해놓고 하변 쪽을 끝내기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 입장에서 좀 무식하게 둘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들여다보고 하나, 들여다보고 셋, 들여다보고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여섯, 끊어가도 사실 일곱, 여덟, 과연 흑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사들이 본능적으로 그래도 네. 저렇게까지는 저런 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의 안 두긴 하는데 의외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차단을 해 가도. 30초. 하나, 둘, 그런데 그렇게 저질러 버리면 또 돌아올 곳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덟, 이렇게 마우스로 하니까 저렇게 네. 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못 둘 것 같고요. 남 얘기는 네, 쉽죠.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두고 셋, 들여다보고 넷, 여길 다섯, 붙여서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여덟, 백이 부분적으로 날 곳을 없애는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뭐 모양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이어서 두겠다.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이제 끼우는 것을 노리면서 이런 교환 없을 때 백이 나와서 끊는 거를 방비하겠다. 일단은 두텁게 좀 그렇죠.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걸 나갔을 때 수익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영우 선수는 여길 이어서 뭔가 끼우는 걸 노리고 네. 이 부분을 백이 지키면 넷,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로 둬서 일곱, 여덟, 흑의 약점을 둘, 아예 없애자 넷,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일곱, 여덟,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나, 꼭 여기를 안 막고 그냥 이곳을 막을 수도 있어요. 다섯, 하변을. 그게 더 실속이 있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두면은 네. 한 칸 띄어서 선수로 이렇게 하변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흑은 중앙 쪽 맞아요. 모양은 중앙 쪽 맞는 게 둘, 딱 뭔가 자세 같은데 네. 실속으로만 놓고 여섯, 따지면 그냥 여길 막고 여덟, 아홉, 뛰면은 깎이더라도 네 이렇게 날일자로 해서 네. 이 부분을 지키는 것도 훌륭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승부처는 하변이 되겠습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